이제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석체계 기본 정석 연습 문제에 보시면 이제 이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기본 정석 수학화 기본 정석 연습 문제 보시면 숫자만 좀 바꿔놓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16번 같은 경우는 이게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상, 이하, 미만 등호가 없죠, 그쵸?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고요. B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요. 문제는 C가 지금 0과 2 사이라고 주어져 있어서 얘가 좀 안 이뻐요, 그쵸? 혼자 안 이쁘기 때문에 어떻게 맞춰놓고 문제를 풀 거냐면 C 빼기 1을 내가 뭐라고 할까? Z라는 알파벳으로 놓겠습니다, 얘 혼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Z라는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문제를 풀 거고요. 정석책에 있는 기본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에서는 A, B, C라고 주어져 있고 세 녀석이 다 범위가 똑같이 맞춰져 있는 채로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바뀌고 나머지 문제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자, 기억번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 기억번을 보시면 일단 그 C라는 알파벳은 안 보이니까 일단 이것만 볼게요. AB 플러스 1이 A 더하기 B보다 크니, 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내가 앞에 있는 녀석에서 뒤에 있는 녀석을 빼는 값으로, 자, 얘가 이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내가 비교를 해볼 겁니다. 알았죠? 이 녀석이 근데 이제 실제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이쁘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정리하시면 이렇게 이쁘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A-1이라는 건 A가 1보다 작으니까 A-1은 분명히 음수고요. B-1도 분명히 음수입니다, 그쵸? 그쵸? 근데 음수끼리 곱했으니까 당연히 양수이고요. 아, 얘에서 얘를 뺀 게 양수라는 말은 좌변 유변보다 큽니다. 기억번 참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니은번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 니은번을 그 ABC 빼기 AB라고 써져 있는 걸 AB로 묶으면 여기 C-1 이렇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C 빼기 B라고 써져 있는 얘기를 B로 묶어버리면 여기가 이제 C-1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요 녀석을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이제 요 녀석을 우리가 Z라고 놓고 풀기로 했죠. Z. 이렇게 Z라고 놓고 풀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A, B, Z 더하기 1이 A, B, Z보다 크니 를 물어보는 건데, 이게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참인 게 보여요. 왜냐면 이렇게 두 개를 통째로 한 문자로 봐버리면 기억번하고 똑같이 써져 있습니다, 사실. 이해돼? 둘이 곱한 거 더하기 1은 둘이 더한 것보다 크다. 이것도 얘네 둘이 곱한 거 더하기 1은 둘이 더한 것보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얘랑 B랑 Z를 곱해봤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두 숫자를 곱했을 때는 얘가 최소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잖아. 곱한 거의 범위를 찾을 땐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최소고, 이렇게 곱하거나 이렇게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1이 이제 최대값입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또 이 네모 자체가 여기 써져 있는 B라고 써져 있는 것과 어차피 똑같은 범위를 갖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사실 니은번 보기는 그냥 너무 당연히 성립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치환만 해놓고 나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디귿번. 디귿번도 거기 ABC 더하기 AB 빼기 2를 AB로 묶어버리면 여기가 이제 C 빼기 1 더하기 2가 되고요. 이쪽이 그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1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괄호 C 빼기 1. 얘도 이제 밑줄 친 거 이제 요 자리를 Z로 이렇게 바꿔서 쓰면 문제가 A, B, Z 플러스 2는 큽니다. 뭐보다? A 더하기 B 더하기. 자, 이걸 내가 확인할 거거든요. 자, 잘 볼게요. 얘는 이제 뭔가 빼는 걸 이용하진 않을 거고요. 니은번 보기를 좀 이용을 할 건데, 봐봐. AB, Z 더하기 2는 확실하게 커요. 누구보다? A 더하기 BZ 더하기 1보다. 어디서? 니은번을 보고 내가 찾아 쓴 겁니다. 저 니은번 보기 요 식을 보고, 왜냐면 얘가 A, B, Z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얘가 얘보다 크잖아, 니은번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양변에 1씩 더해진 거랑 똑같으니까, 아, 얘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큽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일단 지우자. 그러면 또 요만큼은 기억번을 봐봐. 기억번에 의하여 얘는 커요. 뭐보다? B 더하기 Z보다.
문자가 그냥 A, B에서 BZ로만 바뀌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A, B, Z 세 녀석은 범위가 다 똑같기 때문에 문자를 좀 바꿔서 써도 상관은 없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BZ 더하기 1이 B 더하기 Z보다 커요. 뭐 때문에? 기억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식은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Z보다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디귿번도 그래서 참이 되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좀 부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이제 기억번이 부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증명을 해놓은 다음에 그 녀석들을 가지고 니은 디귿을 해결하는 이제 그런 문제였어요. 자, 817번. 오늘부터 내가 글씨를 좀 이쁘게 쓰기로 마음을 먹었거든. 자, 봅시다. 자, 증명하는 거예요. 자, 증명하랍니다. 어떤 n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어떤 소수들이 p1 곱하기 p2 곱하기 점점점점 곱하기 pn 빼기 1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이 다 소수죠. 소수를 몇 개를 곱한 다음에 소수의 n개의 곱, 소수 n개. 소수를 n개를 곱해서 1을 뺀 녀석이 소수이다. 참이면 증명하고 거짓이면 발례를 들어라.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이 명제는 참이거든요. 자, 봅시다. 봐봐. P1 곱하기 P2 곱하기 점점점 Pn 빼기 1을 절대 P1의 배수가 아닙니다. 왜냐? P1 곱하기 요놈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까지가 P1의 배수거든요. 그치? 그럼 P1의 배수보다 무조건 1만큼 작은 숫자죠. 지금 그치? 마찬가지 이유로 P2의 배수도 될 수가 없고요. P3의 배수도 될 수가 없어요. 그쵸? P4의 배수도 될 수가 없고요. 띠리리리릭 N의 배수도 역시나 될 수 없습니다.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이 녀석은 소수여야 한다. 그치? 어떤 숫자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건데요. 참고로 P1이 이제 크기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이 지금 2거든요. 그치? 심지어, 그치? 그럼 이만큼 곱이 전체가 2입니다. 그치? 2의 배수입니다. 2의 배수. 짝수예요. 그쵸? 짝수에서 1 작은 숫자니까 심지어 이제 이 숫자는 홀수잖아요. 그쵸? 이제 홀수라는 것 자체로도 일단 2의 배수는 전체 다 배제가 돼 있지. 그치? 배제가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머지 소수는 홀수인데 그치? 나머지 소수는 전부 다 홀수인데 얘네들은 전부 다 홀수인데 그 홀수보다 1 작기 때문에 그 녀석의 배수보다 1 작기 때문에 그 숫자로 절대 나눠 떨어질 수 없죠. 그렇잖아. 이런 거잖아. 3의 배수보다 1 작은 숫자는 3으로 절대 못 나눠 떨어집니다. 5의 배수보다 1 작은 수 절대로 5로 못 나눠 떨어져요. 그렇죠? 이런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숫자는 소수입니다 정도로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 충분한 풀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17번이었고 19번은 원본 시험 문제를 확인을 해봤어요. 사실 원본 내가 지난 시간에 이게 디귿번이 틀렸다라고 얘기해줬는데 원본 시험지를 확인해보니까 문제가 답이 틀린 게 아니고 문제에 주어진 두 부등식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더라고. 원본 문제가. 이러면 디귿번이 맞거든요. 근데 뭐 이렇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야. 이렇게 풀면 디귿이 틀렸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뭐 오류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원본 문제에서는 요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디귿번이 참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요 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요. 모든 x에 관하여 항상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a랑 p는 둘 다 0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치? 우리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그럼 a는 양수이고 이 녀석의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얘가 항상 0보다 작기 위해서는 p는 0보다 작아야 하고요. 그쵸? p는 0보다 작아야 하고요. b제곱이란다. q제곱 빼기 pr은 항상 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치?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기억번이 참이 되겠지. 그치? 기억번은 이제 이런 걸 물어봤으니까 기억번 참이고요. 니은번은 되게 심플합니다. 요 두 녀석을 더했어요. 그냥 니은번은 요 두 녀석을 더했습니다. b제곱 플러스 q제곱 빼기
AC 빼기 PR이 당연히 0보다 작겠죠. 0보다 작은 거 두 개 더했으면. 얘네 두 개 이항한 게 니은번 보기죠 지금. 그치? 그러니까 니은번도 그냥 참이에요. 그쵸? 디귿번에 되게 이상한 식이 써져 있는 거 같잖아. 여기 2가 어디 갔냐? 2. 판별식 짝수공식 쓴 거죠. 2가 붙어 있어서. B를 이렇게 보시면 A 플러스 P 빼기 곱하기 C 플러스 R 이렇게 디귿번 보기를 이렇게 보시면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두 개를 더해요. 더하시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거든요. 더하기 2배에 B 플러스 Q에 X 플러스 괄호를 써볼까? C 플러스 R. 아직 근데 얘가 이제 뭐 봐봐, 얘는 맨날 0보다 크고 얘는 맨날 0보다 작은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맨날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를 확정 지을 수 없어. 두 개를 더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 분홍색 식에 판별식이 써져 있습니다. 지금 요 식에 판별식이 써져 있어요. 지금 판별식 짝수공식 쓰면 딱 이 식 나온다고. 근데 얘가 그럼 0보다 작니라고 물어본다는 건 얘가 절대 부등식이 되니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렇잖아. 이게 항상 성립하거나 어쨌든 이게 항상 성립해야지만 얘가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하나는 0보다 크다가 맨날 성립하고 하나는 0보다 작다가 맨날 성립하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써있든 0보다 작다라고 써있든 이 부등식이 이렇게 써있든 이렇게 써있든 항상 성립한다고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야. 이해돼? 항상 성립한다고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와 동일하다고 쓸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이 틀렸습니다. 원본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둘에 써져 있는 게 항상 성립한다는 건 둘이 더한 거 역시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요 녀석의 판별식이 맨날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디귿번이 맞다. 뭐 요 정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 생각에 원본 문제랑 기억본 보기도 좀 다르거든. 사람이 문제 내는 사람이 좀 의도적으로 부등호 방향을 바꾸면서 생기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문제 그대로 놓으면 디귿번 답이 이제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좀 얘기가 빨라서 못 알아듣겠는데 하시면 한번 다시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알았죠, 서연아? 자, 슬슬 졸린 것 같은데. 자, 822번. 이것도 뭐 증명 문제인데 자주 나오진 않는 녀석이라 그냥 한번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A-B제곱 B-C제곱 C-D제곱 D-A제곱 중 어떤 것은 4보다 클 수 없다. 이제 이걸 귀류법으로 내가 증명을 해낼 거거든요. 즉 4분의 1보다 큰 게 어떤 것은 4분의 1보다 클 수 없다. 그러니까 4개가 모두 다 4분의 1보다 어떤 것은 4분의 1보다? 그럼 결론을 부정시켜서 뭐라고? 그치? 얘 결론을 부정시키면 모든 것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요 네 녀석이 4개가 전부 4분의 1 이상이라고 해볼게. 이게 결론을 부정시킨 거죠. 그쵸? 클 수 없다. 어떤 것이 어떤 이 들어가 있고 클 수 없다? 작거나 같다. 이하. 자, 라고 해볼게요. 자. 뭐라고? 그러니까 클 수 없다니까 여기에 작거나 같다가 써져 있으니까 이게 초과. 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A-B 제곱도 4분의 1 초과라는 얘기고 B-C 제곱도 4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고 C-D 제곱도 4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고 D-A 제곱 역시 4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여서 이거 4개를 한꺼번에 더해볼 겁니다. 한꺼번에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빼기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c제곱 빼기 d제곱에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걸 좀 이쁘게 정리를 하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1하고 이게 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4분의 1하고 c제곱 마이너스 c 플러스 4분의 1하고 d제곱 마이너스 d 플러스 4분의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얘네들을 전부 다 우변으로 반대쪽으로 이항시킨 겁니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이 0보다 작다라는 게 이게 모순이잖아, 그치? 왜 어떤 거에 제곱이 어떻게 0보다 작겠어? 그걸 4개를 더했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 결론이 거짓말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4분의 1 이하인 것이 존재합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쵸? 처음 써져 있는 그 어떤 것은 4분의 1 이하입니다. 이게 참이 되는 거겠죠. 아니, 말 되게 어렵게 써져 있어요, 그쵸? 다음 822번이었고요. 자, 8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27번. 이 문제는 참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그 문제 구조를 이제 좀 관찰을 하지 못하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827번. 뒤에 미친 문제가 몇 개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조금 스포트를 내고 뒤에서 좀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자, 문제가 L, M, N 괄호 닫고 EL 플러스 M 분의 1 더하기 M 플러스 EL 분의 1로 볼 건데요. 요 개수를 전부 다 2배씩 늘리고 앞에 2분의 1 하면 식은 변하지 않아요, 그쵸? 자, 근데 요 식이 그럼 2분의 1에 괄호 열고 이 중괄호라고 쓸까요? 중괄호 이렇게 EL 플러스 M 더하기 M 더하기 소괄호 이렇게 붙여주자. M 플러스 EN 하고 뒤에 건 그대로 쓸 겁니다. EL 플러스 M분의 1 여기 N인데 M 플러스 EN 분의 1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 똑같이 맞출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얘랑 얘도 똑같이 맞출 수 있다. 편의상 그럼 그냥 통째로 X 이렇게 X 얘 Y 얘 Y 이렇게 놔버리면 문제가 2분의 1에 괄호 X 플러스 Y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인 기본적인 산술기하 문제가 되어 있어요. 전개를 하시면 2분의 1 괄호 2 플러스 Y분의 X 더하기 X분의 Y라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요만큼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시면 최소값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최소값이 2 더하기 2를 2분의 1로 나누니까 또다시 2가 나오겠죠. 이제 요렇게 곱이 일정한 값이 나오도록 이제 맞춰주셔야 하고요. 828번 볼게요. 둥둥둥둥둥둥둥둥둥. P에 여기 좀 내 눈에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2x의 전체 제곱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9y 제곱도 3y의 전체 제곱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여기 4z의 전체 제곱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걔가 크거나 같대. 2x 플러스 3y 플러스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PQ의 이게 자연수 PQ다 보니까 PQ가 최소가 되려면 P도 최소, Q도 최소여야 되잖아. 둘 다 자연수인데, 그치? 자연수 둘이 곱해서 최소가 되려면 각각의 자연수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소가 되는 값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이런 거지. 이 부등식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일부분이 써져 있거든요. 그럼 요 앞에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딱 내가 원하는 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그치? 그냥 둘이 곱했고 둘이 곱했고 둘이 곱했으니까. 근데 그럼 이 숫자가 3이잖아. 그치? 이제 이런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 4x가 뭐 1보다 크다 이렇게 적혀 있어. x가 양수라고 할게. 그럼 x에 이게 항상 성립한대. 그럼 5x도 당연히 1보다 크겠지. 5x도 당연히 1보다 크겠지. 그치? 4배 곱한 게 1보다 크면 5배 곱한 것도 1보다 크고 얘가 성립해 그럼 6x도 1보다 크겠지. 즉 얘가 P에 들어올 수 있는 최소값이야. 얘보다 작아지면 이게 항상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4, 5, 6 정도는 써 있어도 된다는 거지. 따라서 P의 최소값이 3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써져 있는데
여기도 x제곱은 일단 그대로 쓰고 뒤에 걸 루트 2분의 y의 제곱, 마찬가지로 3분의 z제곱을 루트 3분의 z의 제곱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셔야 하고요. 크거나 같아요. 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보다. 자, 여기도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잘 만족을 시키려면 여기 좀 잘 보셔야 돼. 여기는 그냥 1의 제곱이 맞고요. 여기는 루트 2의 제곱이 맞습니다. 그래야 얘랑 곱한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이제 이 자리에 써져 있을 녀석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루트 3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래야 얘랑 곱해가지고 이 자리에 쓸 거니까요. 근데 이 숫자가 3이고 2고 1이니까 전체 숫자가 6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숫자 6, 7, 8, 9 이런 거는 써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Q의 최소값은 6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PQ의 최소값은 18부터 시작합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830번 볼게요. 나는 830번 문제를 읽잖아. 처음 풀어봐요. 나는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낯설더라고. 이게 왜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본 기억이 없지 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1부터 9까지 이렇게 쫙 써봤습니다. 열심히. 근데 이 책은 깨끗한데 우리 집에 이 책이 한 100권이 더 있어가지고 100권 아니면 몇 권이 더 있어서 830번인데요. x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집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그때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요. 조건 가가 gx는 fx 더하기 f10-x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조건 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하여 즉 1, 2, 3, 4, 5, 6, 7, 8, 9 이 9개 모든 원소에 대하여 gx는 언제나 -x 플러스 10 이하여야 한대요. 그랬을 때 치역의 원소의 합을 구합니다. gx의 치역의 원소의 합을 k라고 하고 k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원소의 치역의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죠. 근데 보시면 여기다가 1는 거랑 9는 거랑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다 1 넣어도 9 넣어도 값이 똑같이 나오는 거 정도는 보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말은 G1과 G9가 반드시 똑같아야 돼요. 근데 1 집어넣으면 9 이하고 9 집어넣으면 1 이하인데 그럼 두 개 동시에 만족시키면 결국 어쨌든 이 녀석은 1 이하인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1 이하인 값을 갖는다는 건 사실 그냥 1이어야 합니다. 그치? 둘 다. 마찬가지로 G2랑 G8이 똑같아야 되고요. G2는 8 이하인데 G8이 2 이하다 보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2 이하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G3, G7 잠깐만. 자, 얘가 이제 그래서 3 이하여야 하고요. G4, G6이 4 이하여야 하고요. G5는 혼자 5 이하여야 합니다. 근데 치역의 원소의 최대값이라는 건 도대체 뭔 말이냐면 G5는 5 이하여야 된다는 거지 5일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리고 1대1 함수입니다. 그런 말도 없기 때문에 대응되는 숫자 여러 개 막 대응돼도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치? 즉 여기는 모든 숫자가 전부 다 1로 가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치역이 1 하나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치역이 6, 7, 8, 9는 못 나온다는 얘기야. 어느 것도 선택을 못 하니까. 그럼 최대가 된다는 건 얘는 5를 선택하고 얘는 4를 선택하고 3 선택하고 2 선택하고 1 선택해서 1, 2, 3, 4, 5가 치역이 다 나오는 상황이 치역이 될 수 있는 녀석들이 합이 최대가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1, 2, 3, 4, 5가 답이라는 걸 더한 게. 그래서 15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34번 볼게요. 강균아 정신 차려라. 아이 배고파.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 가는 함수가 하나 있고요. 우리 항등함수가 아닌 그때 F110 값을 구하래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다음 조건은 F 괄호 X 빼기 Y의 전체 제곱은 같대요. 또로롱 fx 전체 제곱 빼기 2x fy 더하기 y의 제곱이다. 이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맨날 그래. 저 뒤에도 이런 관계식이 부등식으로 주어진 관계식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보통 맨 처음에는 둘 다 이제 0을 집어넣어 보죠. 이렇게 둘 다 0을 집어넣어 봅니다. 둘 다 0을 집어넣으면 F0의 제곱, 여기는 얘가 0이기 때문에 이만큼 없어지고 얘도 0이기 때문에 그냥 없어집니다. 그치? 그럼 F0은 F0의 제곱과 똑같다니까 F0은 0 또는 1이어야겠죠. 저는 뭐 A제곱이랑 A랑 똑같다면 이 항에서 이제 A가 0 또는 1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먼저 모르니까 이제 F0이 0일 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fx를 찾는 게 이제 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x에는 0을 집어넣고요. y 자리는 x로 바꿀 겁니다. y 자리는 x로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아니다. x 자리는 가만히 놔두고요. y 자리는 그대로 y만 x로 바꿔봅시다. 알았지?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가 어차피 0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0 되기 때문에 그럼 F0만 남아서 좌변이 0이고요. 좀 전에 F0 0일 때 지금 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fx에 전체 제곱 빼기 2xfx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꾼 이유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fx 빼기 x에 전체 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봐봐라, 뭐의 제곱이 빵이야? 괄호 안이 빵이어야죠. 왜냐면 다 실수값이야. 얘네도 실수값이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fx가 그냥 x가 돼버리는데 문제는 이건 항등함수예요. 그렇죠? 문제는 이건 항등함수입니다. 뭘 집어넣어도 자기 자신에 대응되니까 이건 항등함수이므로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얘는 아닙니다. 두 번째, 뚱뚱뚱. 그럼 이제 F형이 1인 거 남았죠? F형이 1인 거 가지고 똑같이 X는 그대로 두고 Y만 X로 쓰시면 있잖아? 잘 봐. 여기는 F0이 되는 게 똑같은데 여기서는 F형이 1이라니까 1만 그대로 써져 있고 우변은 똑같아 지금. 우변은 똑같으니까 우변이 fx 빼기 x의 제곱이 돼버려요. 이렇게. 그 말은 fx 빼기 x가 뿔마 1 중에 하나라는 거고 fx는 x 플러스 1이던지 x 마이너스 1이던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0 집어넣어서 1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답이라는 거죠. 얘는 0 집어넣으면 1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내가 찾는 fx고요. 여기까지 찾았으면 사실 뭐 함수값을 뭐 f110을 구하든 f11을 구하든 뭐든 답은 다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함수 fx식을 실제로 구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840번 봅시다. 이 문제는 840번 없네요. 842번 봅시다. 이 문제는 참 어렵게 생겼죠. 참 어렵게 생겼어요. 이거는 학교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강남구 2018년도 기출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강남구 기출 문제인데 강남구 어디 학교인지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842. 이게 내가 두리뭉실하게 학교는 기억이 안 나고 구만 기억나는 이유는 강남구에서 수업을 할 때는 걔네들 동네 걸 많이 풀다 보니까 얘네들이 막 얘네들이 질문했었던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 모습이 이제 그 학원만의 딱 그 풍경과 그곳에서 내가 이 문제를 풀었던 그냥 기억들만 어렴풋이 남아있어. 이 문제를 풀 때가 이런 강의실이었는데 여기가 강남에 있는 학원이었으니까 강남구 문제 그냥 이 정도 생각인 겁니다. 내가 막 어떻게 다 외우냐? 몇십 개 시험 문제 몇십 개. 이 문제 딱 보면 어디네. 이런 걸 외울 수가 없죠. 자, fx가
가우스 X랑 가우스 X를 원점 대칭 시켜놓은 겁니다. 이게 그치? 가우스 X를 원점 대칭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X 부호 바꿨고 앞에도 부호 바꿨으니까 X가 0 이상일 때랑 X가 0 미만일 때 이렇게 나뉘는데 이 녀석 그래프를 내가 한번 간략하게 그려볼게. 그럼 이건 내가 그릴 수 있거든. 그치? 그냥 계단식으로 가 있는 이런 그래프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 이렇게 쭉 갈 거야. 근데 이건 어떻게 그려요? 이 녀석 원점 대칭 시킨 거니까 이거 그냥 180도 회전시킨 거 하나 더 그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180도 회전시키면 여기 쭉 이어져서 여기 빵꾸 뽕 뚫리고요. 쭉 이어져서 빵꾸 뽕 뚫리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역시 쭉 갈 겁니다. 여기 사실 색칠된 게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쭉 이어져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그래프라는 겁니다. 원점 대칭 시킨 거니까 얘는 그치? 얘랑 얘를 기준으로 보면 원점 대칭 관계에 있기 때문에 X도 부호가 바뀌었고 식 전체에도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원점 대칭 상태여야겠죠. 자, 요 상태에서 아주 거지 같은 녀석이 한 마리가 보여요. 자, F 바로 1 플러스 X제곱분의 X 플러스 1 더하기 F 1 플러스 X제곱분의 X 빼기 1은 X 플러스 K 맞죠?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HK 맞죠? HK라고 한답니다.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자, 그때 답 중 옳은 걸 고르랍니다. 기억번.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말은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냐고 물어보잖아. 이걸 눈으로 보고 찾는 문제입니다. 아, 이 식이 뭘 의미하냐면 원점 대칭 함수라는 걸 의미하죠. 이걸 만족하는 식은 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여야 돼. 원점 대칭 함수는 이 식을 만족시켜요. 그렇죠? 근데 저 그래프를 이 그래프 여기 딱 집고 중심 기준으로 원점 기준으로 180도 회전해도 그래프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잖아. 아, 원점 대칭 시킨 것과 처음 함수가 여전히 똑같아요 라는 뜻이니까 기억번은 참입니다. 그치? 이 그래프는 실제로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를 돌려도 아무런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억번까지는 그냥 눈으로 보고 찾을 수 있고요.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은 이게 그 1 플러스 x 제곱분의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k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문제가 얘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만 나는 k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k의 범위를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양변의 분모를 곱해서 kx제곱 플러스 k라고 놓고요. 그럼 kx제곱 빼기 x 플러스 k는 빵인데 이게 x가 아무 실수나 다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쨌든 이 2차 방정식이 어쨌든 x값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판별식이 0 이상인 걸 만족을 하셔야 돼. 무조건. 그치? 이해돼? 이해돼? 그렇잖아. x가 지금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이 식도 얘를 만족하는 x값은 무조건 실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 입장에서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이해돼? 그러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합니다. 판별식 쓰시면 2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이제 0 이상이어서 이 2차 부등식 풀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k가 2분의 1 이하라는 값이 이렇게 이쁘게 떨어져. 이 k가 얘니까 얘 범위가 곧 답이죠. 지금 니은번이 그래서 참이에요. 지금. 그쵸? 됐나요? 니은번 그래서 참입니다. 참. 참고로 이제 뿔마 1일 때가 딱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 값이 2분의 1이 나오기 위해서는 x값은 딱 1이어야 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기 위해서는 x값이 딱 마이너스 1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거 말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자, 디귿번. 아, 이제 얘가 문제죠. 디귿번이 문제입니다. 이게. HK가 1이면 이라는 말은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1이면인데 디귿번 하기 전에 이거부터 봅시다.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요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이제 되게 중요해요. 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내가 함수를 하나 새로 만들 거야. 뭘? 저 좌변 통째로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놓을 거고, 우변 통째로 이 직선 하나 이렇게 놓을 겁니다. 즉, 저 방정식의 실근 개수는 얘네 둘의 교점의 개수와 똑같다는 얘기지. 얘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문제를 풀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어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는 건 y는 좌변, y는 우변 놓고 교점의 개수입니다로 관찰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실근은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요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은지만 알면 참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셨어요? 자, 볼게요. 지금부터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x가 0보다 크고 0보다 클 때는 얘가 있잖아. 얘 계속 양수예요. 지금 왜? 분모는 언제나 맨날 양수고, 분모는 뭐 이거랑 상관없이 맨날 양수잖아 원래. 근데 분자만 이제 부호를 결정하면 되니까 얘가 양수면 1 플러스 x 제곱분의 x는 0보다 큰 건 알아요. 하지만 얘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니은 번에서 찾았죠. 아무리 커봤자 2분의 1보다 작다는 얘기지. 그치? 결국은 이 값이 0. 얼마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0.5도 채 안 되는 숫자죠 지금. 그러니까 아니면 0.5 정도까지는 딱 될 수 있는 숫자니까. 그치? 이해돼? 그럼 0. 얼마니까 이 전체 값이 f 1 플러스 x 제곱분의 x 더하기 1에 들어가는 요 괄호의 값이 끼케야 1. 얼마라는 얘기. 됐나요? 1. 얼마일 때 봐봐. 1. 얼마일 때 함수값이 얼마야? 1이란 말이야. 이건 무조건. 그치? 계속 1.1이든 1.2든 1.3이든 1.4든 계속 1이야. 지금 가우스기호 때문에. 그치? 얘는 계속 1이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써져 있는 저 녀석 1 플러스 x 제곱분의 x 빼기 1은 이건 이제 0. 얼마에서 1을 뺐기 때문에 요 값은 마이너스 0. 땡땡땡이 되는 숫자겠지. 그치? 즉 마이너스 0. 땡땡땡인데 여기 있는 숫자죠 지금. 그치? 여기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은 무조건 빵입니다. 됐나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런다는 얘기야. x가 0보다 클 땐 계속 둘이 더한 함수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결국 여기를 내가 이름을 gx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게 gx이기 때문에 땡땡땡 gx 값은 맨날 1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언제? x가 0보다 클 때. 즉 x가 0보다 크면 gx 값은 맨날 1이에요. 여기다 내가 지금 gx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땐 마찬가지로 1 플러스 x 제곱분의 x가 음수인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분자가 음수니까요. 근데 니은번 보기에서 봤듯이 이 값은 언제나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은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은 무조건 돼야 돼서 이 값이 역시나 끼케야 마이너스 0. 얼마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아까랑 똑같이 1 플러스 x제곱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 녀석은 마이너스 0. 얼마에다가 1을 더하기 때문에 0. 얼마밖에 안 되는 숫자고요. 그럼 f 0. 얼마는 계속 여기 있기 때문에 요 함수값은 이제 빵이에요.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f 1 플러스 x 제곱분의 x 빼기 1은 이제 요 녀석은 마이너스 0. 얼마에서 1을 빼버리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얼마인 애들은 여기 있는 애들이니까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죠. 항상 마이너스 1이 돼버려서, 따라서 내가 찾는 gx 값은 언제나 마이너스 1입니다. 즉 0보다 작을 때는 계속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상수함수입니다. 마지막, x가 0일 땐 x가 0일 땐 0을 실제로 집어넣어 버리면 내가 찾는 gx가 f1 더하기
F-1이 돼버리니까 F1은 보시면 1이고요. F-1은 -1이어서 이 값은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GX 그래프예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이잖아 이제, 그치? 자, 디귿번 봐봐. 이제 디귿번이 HK가 1이 나와야 된대. 즉 그 말은 교점이 한 개, 실근 개수가 한 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교점이 한 개만 있어야 되겠지.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교점이 한 개가 되려면 여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돼. 여기를 포함해서, 그치? 더 밑으로 내려가도 이것도 계속 이제 교점 한 개니까요, 이제,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때 K 값이 Y절편이잖아. K는 Y절편인데 Y절편이 마이너스 이하이면 돼. 아니면은 여기를 이렇게 지날 때보다 더 위에 있어도 되니까, 또는 K는 1 이상이면 교점이 한 개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디귿번이 어딨어, 디귿번? 맞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죠. 좋았어. 오늘의 인스탄더다. 일단 이걸 하지. 농담 같죠? 진짜 올려요. 진짜 올리려고 찍는 건데. 처음 보죠, 이런 모습을. 내가 필기 잘한 거 하나씩 찍어 올리는데 그동안 마음에 드는 게 없었거든. 자, 충격적이야? 자, 알아는 듣겠죠. 왜 그래? 물론 문제가 막 쉽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알아는 듣겠죠. 그렇죠? 알아는 듣겠어요. 그렇죠? 디귿번이 기니까지는 사실 별거 없는데, 근데 니은번을 이제 잘 해결하지 못하면 디귿번도 사실상 요 범위들을 못 찾아버리면 사실상 이제 문제는 안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변형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상 돼봤자 여기 있는 식의 형태가 조금 바뀌는데, 식의 형태가 바뀌어도 K의 범위가, 이 문제가 1을 넘어가게 줘버리면 좀 문제가 생겨요. 이제 무조건 -1과 1 사이에 들어오게끔 문제를 줘야 하기 때문에 바뀌어도 풀이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843번. 책이 무거워가지고. 843번. fx가 또로로로롱 x 플러스 a 가우스 x fx제곱 더하기 3. x의 범위는 x가 7 이상일 때, 그 다음에 3 이상 7 이하일 때, 7 미만일 때, 그 다음에 0 이상 3 미만일 때,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근데 우리 문제가 0 이상 x1, 0 또 x1 이상인 x2가 있고 3보다 작은, 얘를 만족하는 모든 x1과 x2에 대하여 이렇게 돼야 된대요. 얘를 만족하는 A의 최소값을 찾으세요, 이런 말인데 정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기가 참 힘들게 써져 있어요. 그렇죠? 봅시다. 일단 함수 fx 중에 A도 모르지만 이 부분이 참 미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녀석을 내가 좀 관찰을 해볼 건데, x가 만약에 x제곱 더하기 3은 하나의 합성함수입니다. 지금 fx 안에 y는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을 합성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럼 내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x가 0 이상 3 이하일 때를 관찰하는 거니까 3 미만일 때 이 함수를 내가 0부터 3까지만 좀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여기 빵꾸 뽕 뚫렸겠죠? 3일 때는 무려 12라는 값이 나오고요. 0일 때는 이제 3인 것부터 시작할 건데, 그럼 이제 이런 거잖아. 내가 봐봐.
잘 봐. 요 사이에 어떤 값을 딱 나왔어. 딱 나와서 계산을 했는데 이 값이 4야. 그럼 4를 가지고 두 번째 계산을 해야겠지, 그치? F4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그치? F4는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근데 또 무언가 다른 값을 집어넣어서 이 값이 뭐 10이 나왔어. 그럼 두 번째는 F10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F10을 위에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치? 즉, 이들 중 어디까지는 나온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고 어디까지 나온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지. 그 기준이 뭐냐? 7이야, 7. 그치? 얘가 딱 7이 되는 순간. 여기가 딱 어딘가 7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거든. 그 7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럼 몇 집어넣어야 7 나오니? 2 집어넣으면 근데 마침 딱 7이 나오네요. 그쵸? 따라서 요 녀석을 두 개로 쪼갤 건데 0 이상 7 미만일 때는 이 fx 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우스에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 계산이 왜 3과 7 사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3과 7 사이 숫자는 가우스에 넣어서 계산을 할 거잖아. 뭘? 저 x제곱 더하기 3을 가우스에 그대로 통째로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두 번째로 이제 7 이상일 때는 7 이상 x가 7이 아니라 2죠. 미안해. 2 이상 3 미만일 때는 저 함수가 이게 참고로 fx입니다. 얘가 지금 fx예요. 알았죠? 이게 지금 요 범위에서 fx인 겁니다. fx. 요 범위에서 fx입니다. 역시나. 얘가 여기에 들어가게 돼서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이제 a라는 값이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쵸? 이해됐나요? 처음부터 이해 못했어. 집중해서 보세요. 이 함수를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이 함수는 fx 안에 얘가 합성돼 있는 꼴이야. 이해돼? 근데 그럼 이 합성 함수는 fx가 범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값을 계산했더니 봐봐, x에다 내가 1을 집어넣었어. 얘가 4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f4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f4는 여기다 넣어서 계산할 거잖아.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뭐 2점 얼마를 집어넣어서 10이 나왔어. 얘가 10이 나왔다. f10을 계산할 거지. 똑같은 함수인데 위에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건 아래다 집어넣고 어떤 건 위에다 집어넣을 거냐 기준을 나눠야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함수값이 몇이 될 때 이 안에가 7을 넘냐 안 넘냐가 기준일 거잖아. 즉 요 함수값이 7이 될 때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지. 7을 봤더니 여기다 2 집어넣으면 7이 나온다 이거지. 이해됐니? 그럼 0과 3 사이 중에서 0과 2로 잘랐을 때는 나오는 값이 전부 다 7보다 작기 때문에 7보다 작은 값은 이제 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지. 뭐가? x제곱 더하기 3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해돼? 이 범위 안에서 7보다 커지려면 이제 2 이상 3 미만이어야 되는데 2 이상 3 미만일 때는 이제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임범이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자, 오늘따라 더 이상해요. 자, 선생님. 자, fx 내가 요 그래프를 그려볼게. 어차피 있잖아. 요 부분만 잘 관찰하면 돼. 0부터 3까지만 잘 그리면 되거든. 얘네 둘만 잘 관찰하면 되는 거야. 지금 알았지? 얘네 둘만. 자, 볼게요. x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래프가 x제곱 더하기 3의 가우스라는 건 띠리리리리리 2까지만 그릴 거야. 그치? 가우스를 씌울 건데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7 나오니? 그럼 얘네들의 가우스는 어떻게 되냐면 4, 5, 6, 7이 있다고 하면 기억나나 모르겠네.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은 전부 다 3점 얼마니까 그래프가 전부 다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렇게 5인 기준선을 또 잡으면 얘네들은 전부 다 또 이제 밑쪽까지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6인대를 기준으로 이제 5인대를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 얘네들은 이제 전부 다 빵꾸뽕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즉 이 무슨 색이야 이거? 하여튼 요 색깔로 색칠한 요 녀석이 fx의 그래프라는 거예요. 하얀색은 f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그냥 밑바탕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요 녀석은 a가 얼마일지 모르잖아.
그치? A가 얼마일지 모르기 때문에 2부터 그려질 건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치? 어쨌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꼭지점이 0,0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위에서부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얘를 맨날 만족시켜야 된다는 건 두 값을 잡았어. 오른쪽 함수값이 왼쪽보다는 똑같거나 아니면 이쪽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아래쪽에 있잖아? 그럼 얘랑 얘 이렇게 두 개를 잡아버리면 그치? x1을 이쯤 잡고 x2를 이쯤 잡아버리는 거지. 이러면 x2의 함수값이 더 작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즉 이 말은 함수 그래프가 절대로 내려가는 순간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시작점이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작아도 여기서부터는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돼. 이때가 A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야. 걔보다 더 위에 있어도 돼. 그렇잖아. 그럼 여기 잡고 여기 잡았으면 이쪽 함수값이 더 크니까 당연히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킬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때가 A의 최소값이고 A가 2,6을 지날 때가 최소라는 거예요. 여기가 2,6이거든 딱. 이해돼? 아, A가 최소가 되는 상황은 요 녀석이 2,6을 지날 때. 그럼 2 집어넣으면 4, 5, 6, 7 플러스 A가 6이 나오니까 아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이상이어야 합니다라는 이런 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 최소값은 이것만 물어봤네요. 그냥. 자, 847번 볼게요. 이건 외우는 게 빠릅니다, 얘들아. 이 문제는 그냥 자. 이 정도를 생각했죠. 이게 시험 범위로 따지면 2학기 중간고사거든요. 이 정도를 기억해 놓자고. 이 책에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외워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놨다가 이것만 기억해놔. 이것만 어디 책상 어디다 포스트잇으로 써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이 책 다시 뒤져보기 해놓고 일주일도 필요해. 3일 아니면 이틀 하루 전에도 찾아서 풀이를 외워서 그냥 들어가세요. 숫자가 절대 바뀌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알았죠? 숫자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디귿번 보기에 그 2가 둘 다 1하고 마이너스 1 정도로 바뀌는 거. 그냥 그 정도. 둘 다 3 마이너스 3으로 바뀌는 거. 근데 어차피 풀이가 전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자, 차근차근 해볼게요. 임의의 실수 AB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대요. FB의 제곱 작거나 같아요. FA의 제곱 빼기 FA 더하기 B FA-B 만족시킨답니다. 자, 기억번부터 볼게요. 자, 내가 아까도 말했죠. 이런 거 보면 보통 00 집어넣어 봅니다. 그러니까 기억번데 F0이 얼마니 물어보죠. 기억번 X에 Y에 0을 집어넣어 보면 0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또로롱 F0의 제곱이고요. 작거나 같아요. 또로롱 F0의 제곱이고요. 빼기 얘도 F0 얘도 F0이 되니까 결국 뒤에 것도 F0의 제곱입니다. 그 말은 얘네 둘이 없어지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0이라는 얘기야. 그치? 근데 어떤 거에 제곱이 0 이하이려면 0일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치? 뭐의 제곱이 0 이하면 그럼 0이어야지. 그치? 제곱이. 아, 따라서 F0은 0입니다. 그럼 기억번은 맞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니은번부터가 중요한데 니은번이 그 fx와 이제 니은번은 fx와 f 빼기 x를 더하면 0이 되니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할게. 알았지? 니은번은 fx와 더하기 f 빼기 x를 실제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0이 나오니 자, 내가 이걸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A에다가 0을 집어넣을 거고요. B에다가 x를 집어넣어 볼게요. 이제 F0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fx의 제곱은 작거나 같아요. 여기는 0 집어넣었는데 F0은 좀 전에 0이라고 했으니까 없어졌죠. 그쵸? 빼기
fx 마이너스 x인가요? 맞나요? 두 번째로는 a에 0, b에다가 마이너스 x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알았죠? 그러면 fx에 f 빼기 x인데 f 빼기 x의 제곱은 작거나 같아요. 빼기 앞에 게 얘가 앞에 게 f 빼기 x고 뒤에 게 fx가 되는데 어쨌든 똑같죠, 그렇죠? fx 결국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맞게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맞게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두 녀석을 빼야 되겠죠? 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잉? 더해야 할 것 같아요. 두 개를 더해야 할 것 같아요. 두 개를 더하시면 근데 빼면 범위를 알 수 없지 않나? 두 개를 더해. 왜냐면 얘 0이 2하고 두 개를 더해야 합니다. 그렇죠? 두 개를 더하시면 자, F0이란다. fx의 제곱 더하기 f 빼기 x의 제곱은 작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마이너스 2배의 fx f 빼기 x보다, 그치? 이해돼? 얘를 이항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이렇게 될 건데 잘 봐, 얘가 완전 제곱식입니다 지금. 그치? 이항만 더해서 이항만 했어. 아하. 밑에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쓸까요? 중괄호 결국 그럼 fx 더하기 f 빼기 x의 전체 제곱이 0 이하입니다 라는 식이 나와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의 제곱이 0 이하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요 값이 0이어야겠죠. 그렇죠? 뭐의 제곱이 0 이하니까 얘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니은번도 참이네요. 니은도 참입니다. 이렇게. 디귿번이 문제 디귿번 보기를 좀 써놓고 해볼까? fx 플러스 2 fx 마이너스 2 는 갑자기 등호가 생겨버렸어. 이게 문제인데 fx의 제곱 빼기 f2의 제곱이냐. 이게 등호인 상황을 등호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그럼 이런 거야. 예를 들어 3이 x가 3 이하라는 걸 내가 찾았다. 근데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조건에서 x가 3 이하인 걸 찾아냈어. 이렇게 돼버리면 x가 분명 반드시 3이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야 지금. 부등호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등호를 만들어내려면 요 식이 얘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만들고 작거나 같다를 하나 만들어서 얘가 둘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걸 만들어내야 하는 거거든요. 자, 못 만들면 틀린 거고요. 만들면 맞는 거고요.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자. x 플러스 x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걸 대입하고 싶잖아요. 여기 지우고 a에다가 x b에다가 그대로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왜냐면 지금 여기 딱 꼬라지 보는데 다 보면 일단 x랑 2를 집어넣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요? 자, 띠리링 f2의 제곱 띠리링 fx의 제곱 마이너스 fx 더하기 2 fx 마이너스 2가 돼서 요 식에서 fx 더하기 2 곱하기 fx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크거나 작거나 같다네요. 작거나 같아요. fx의 제곱 빼기 f2의 제곱이 즉 내가 원하는 녀석의 반절 만들었습니다. 지금 부등호 방향 바꾼 녀석만 이제 잘 찾으면 되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부등호 방향을 젠장할 어떻게 바꾸냐면
얘가 진짜 중요한데 A에 2를 대입하고 B에 X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면 fx의 제곱은 b에다가 2가 아닙니다, 얘들아. b에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네요. 잘 보세요. 그럼 f-2의 제곱은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건 좀 이따 내가 알려드릴게. 빼기 f 이게 x 빼기 2가 되고요.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가 조금 문제고요. 왜 모양이 안 맞잖아요. 여기도 조금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니은번 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니은번 보기에서 분명 이런 게 성립한다고 했어요. fx는 빼기 f 빼기 x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이쪽에다 붙일 수 있잖아, 그치? 지금 이 주어진 함수를 안에 있는 부호를 밖으로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거잖아, 그치? 그 말은 요 녀석이 마이너스 f2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제곱시킬 거기 때문에 플러스 f2의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와도 되는데 제곱시킬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요 두 녀석이 요 안에 거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괄호 안에가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생겨먹은 꼬라지가 딱 여기 생겨먹은 꼬라지랑 딱 똑같아지죠. 이렇게. 그럼 얘 가만히 놔두고 얘를 이항하면 fx 플러스 2 fx 마이너스 2는 크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이제 fx의 제곱 빼기 f2의 제곱보다. 따라서 똑같은 식인데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으니까 등호가 성립하네. 등호번 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사진 하나 더 찍고 싶죠, 그렇죠, 오늘? 자, 한두 문제만 더 풀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 한두 문제 더 풀고 좀 쉬어야겠죠. 그쵸? 쉬고 싶지, 그치? 자, 다음 몇 번? 847번 했고요. 8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송파구에 있는 아마 내 기억에 보잉고라는 학교의 기출문제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보잉고, 송파구에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사고죠. 자사고인데요. 여기도 남학생들이 선호하는 공부를 잘하는 남학생들이 이제 송파에서는 거의 다 보잉고에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 수능 보기 일주일 전에 되게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벌어졌는데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학교 그 등교 차량이 전복이 돼가지고 등교하다가 거기 있던 고3 여러 명이 다치고 죽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이 이제 수능을 일주일 앞둔 고3이 죽었고요. 그게 이제 보잉고에서 벌어진 사고라고 하네요. 자, 봅시다. 그렇대요, 그냥. 자, 문제가 솔찬이 이거 사투리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853번. 유리함수가 한 마리가 있어요. fx가 띠리링 2x-p x 플러스 3n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f1, f5, f3 이 순서를 만족해야 된대요.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p의 최소 값을 m이라고 한대요. 그때 p가 m일 때 함수 fx와 그때 fx와 gx가 하나 더 등장을 하는데 gx가 식이 왜 이렇게 길어? x 플러스 q 2x 플러스 n
합성해서 합성한 건 순서가 531 531 순서대로네. G F5 띵 G F3 G F1을 만족하도록 하는 자연수 Q의 개수를 HN이라고 한대. 이를 할 때 H 1, 2, 3, 4, 5의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이게 있잖아. 봐봐. 유리함수를 내가 예를 들어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려볼게. 점근선 대충 긋고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든 이렇게 생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점근선 기준으로.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봐봐. 만약에 135가 x가 135가 이쪽에 다 있다고 해봐. 말이 안 돼. 그치? 역시 이쪽에 다 있다고 해도 말이 안 돼. 그치? 이해돼? 그럼 135가 점근선 기준으로 적당히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거든. 그럼 3일 때 함수값이 제일 크고 5일 때가 두 번째고 1일 때가 세 번째이려면 이런 식이어야지. 3이 이쯤 있고요. 1이 이쯤 있어요. 5능을 얘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딱 저 조건을 만족시켜줍니다. 이해돼? 이해돼? 이 그림에서는 안 돼. 이 그림에서는 1,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3이 여기 있으면 3이 제일 큰데요? 근데 이제 여기가 1이고 그럼 여기를 5라고 하면 5일 때가 1일 때보다 작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만족 못하죠. 그렇죠? 이게 지금 무조건 이런 그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럼 이런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지울 건데 이런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로는 이 점근선에 들어가는 2분의 P 2분의 P라고 하는 숫자가 1보다 크고요 3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2보다 크고요 P는 6보다 작아야 합니다. 아, 자연수 최소값 얘는 그럼 3이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얼마니를 물어보니까 일단. 근데 이것만 만족하면 되니? 그건 아닙니다. 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있잖아? 그럼 이때 그 K값이 그 K값 뭔지 알아? 비례상수, 유리함수에서 비례상수라고 부르는 K라는 문자가 더 없죠. 다른데 비례상수 K값은 어떻게 찾는다 그랬냐?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지금 K값입니다. 그치?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우리가 찾는 K값인데 x 플러스 3n을 2x 빼기 p로 나눠버리면 몫이 2분의 1이 들어가고요. x 마이너스 2분의 p가 들어가서 두 개를 이렇게 빼면 3n 플러스 2분의 p가 나와서 아, 얘는 내가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이게 내가 찾는 비례상수 K값인데 이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얘를 항상 만족시키고 있어요. 왜? n도 자연수고 p도 자연수잖아. p는 심지어 지금 3을 갖다 쓸 거기 때문에 항상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생각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맨날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그려질 거다라는 거야. 내가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면은 m값 3을 고정시켜 놓고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써볼게. 그럼 편의상 얘가 제일 작은 게 A, 얘가 B, 얘를 C라고 해볼게. 그럼 지금 A, B, C가 이런 순서를 만족시키고 있는데 그럼 요 식이 그때 어떻게 써져 있는 거냐? G, F5가 B, G, C, G, A를 만족해야 된대. 얘도 똑같이 비슷하게 관찰하는 건데 봐봐. 이번엔 제일 작은 값을 집어넣은 게 제일 크고요. 제일 큰 값을 집어넣은 건 가운데 있고요. 가운데 있는 값을 집어넣은 게 제일 작아야 한답니다. 그치? 그러려면 그래프가 두 점근선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이쪽에 하나 주어져 있어야 하고요. 제일 작은 값을 집어넣는 게 제일 크려면 A가 여기 있어야 합니다. A가 여기에. B랑 C는 이쪽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 B를 집어넣는 게 제일 작고요. C를 집어넣는 게 두 번째고요. A를 집어넣는 값이 제일 크게 나오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어야지만. 이게 저 GX의 그래프여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아까 그 FX의 그래프여야 한다면. 그 말은 점근선 마이너스 Q 있지. 마이너스 Q. 아, 이 마이너스 Q가 점근선 마이너스 Q가
A와 B 사이에 있어야 돼, 그치? A와 B 사이. 근데 A가 뭔데? 내가 뭘 A라고 놨어요? F1 보다 크고요. B 사이에 있어야 돼. B가 뭐가 B야? F5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렇게만 되면 되냐? 그건 아니고 그래프가 왼쪽 아래랑 오른쪽 위에 이렇게 그려지려면 그 비례상수 K 값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살짝 생략할게. 나눗셈 해보세요. K 값이 n-2q가 나왔는데 이 값이 반드시 음수여야 됩니다. 비례상수가 양수가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질 거니까 이쪽에 그려지려면 비례상수 값은 반드시 음수여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요. 빙빙빙빙빙빙빙.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Q의 개수, 그럼 Q를 기준으로 하는 식을 하나 세워야겠네요. 자, 봅시다. 그럼 요 식에선 Q는 커요. 뭐보다? 2분의 n보다 크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지금부터 내가 이제 요걸 잘 풀어 나갈 건데 다 했어요. F1 이제 열심히 집어넣어 봅시다. 2-3분의 P값에 지금 3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돼. 알았지? P에다 3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됩니다. 2-3분의 1 플러스 3n 보다 마이너스 Q 이렇게 돼야 하고요. F5는 10-3분의 5 플러스 3n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부등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Q는 작네요. 뭐보다? 1 플러스 3n보다. 얘를 정리하다 보면 Q는 크네요. 그쵸? 마이너스 7분의 3n 더하기 마이너스하고 그냥 이렇게 쓰자. 7분의 3n 더하기 5인데 자 그럼 봐봐. 확실하게 얘는 음수죠. n은 자연수니까요 지금. 그럼 얘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최종 2분의 n보다 크고요. Q가 1 플러스 3n보다 작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 얘는 음수니까 수직선 그려보면 이 숫자가 얘보다 더 왼쪽에 있을 거잖아요. 그럼 H1은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H1은 여기다 1 집어넣어서 2분의 1보다 크고 1 플러스 3n보다 작은 1 플러스 3n 4보다 작은 자연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이쪽 그쵸? 1, 2, 3 세 개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치? 이 식에다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그치? 얘를 HN이라고 한다니까 H1은 얼마입니까? n에다 1 집어넣었을 때 Q의 자연수 Q의 개수 이런 거예요. 그럼 H 2, 3, 4, 5 좀 귀찮아도 4번만 더 찾아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게 2분의 n 때문에 공식으로 처리하기는 힘들고 짝수를 쓸 때 규칙이 좀 달라지니까요. 이렇게 찾아주시는 게 우리의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런 문제죠. 일단 좀 쉬었다가 한 10분간 또 쉬었다가 이제 다음 문제들 또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859번부터 이제 또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나는 이 문제를 조금 특이하게 풀 건데요. 일단 그림을 180도 돌려가지고 좌표 평면에 갖다가 집어넣어 놓을 겁니다. 왜 뒤집냐? C를 원점으로 잡아야 그 C에서부터 P까지 길이를 우리 문제에서 X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딱 C를 원점으로 그냥 잡아놓고 푸는 거지. 그러면 뭐가 편하냐? 859번은 여기가 C, 여기가 D, 그니까 D 위에가 A, 여기를 B라고 놓고 풀 거고 여기가 숫자가 2고요. 여기가 이제 숫자가 4죠. 왜 이렇게 놓고 푸냐? 그럼 P가 이쯤 있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여기를 X라고 했단 말이지. 말 그대로 그냥 여기가 X, 빵이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X와 저 점의 좌표를 똑같이 일치시켜 놓을 수 있어가지고 이런 편의점 때문에 그림을 180도 돌려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럼 P가 여기 있고 우리 문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면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고요. 다음 M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그게 CD의 중점입니다. CD의 중점이 뭐 이쯤 있나 봐요. 그쵸? 여기가 M이니까 여기가 2, 빵이겠죠. 그쵸? 좀 이쁘게 써볼까? 4, 빵이고요. 다음 B의 좌표는 0,2겠죠? B는 0,2입니다. 당연히 A는 4,2입니다. 그쵸? 뭐 이 정도 모르면은 이제 중학교 다시 들어가야죠. 그쵸? 자, MB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이게 문제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얘랑
평행하게 얘랑 평행하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으래요. 이 정도 그으면 될까요? 그럼 평행해 보이나요? 대충 평행해 보이네요. 어쨌든 저 점선하고 저 실선이 평행하게 이 점을 지나도록 그었을 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어이씨, 이쪽 색칠 잘못했네. 요 삼각형, 이 두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삼각형의 자, fx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뭐 fx식만 내가 잘 찾아볼게요. 알았죠? 1번만 잘 풀면 사실 2번 문제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요 직선 있잖아요. 요 직선이 여기가 일단 봐봐. x라고 놓으면 문자가 혼동이 돼서 문자를 조금 바꿔볼게. x 말고 a로 바꿔볼게. a로. 그럼 여기도 그냥 fa일 텐데 마지막에 답 쓸 때만 x로 다시 바꾸면 되니까 a 자리를. 그치? a로 바꿔볼게. 잘 보세요. 요 직선 알아야 되나요? 요 직선 몰라도 되네요. 몰라도 됩니다. 자, 왜 몰라도 되냐? 알아야 되나요? 나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요 두 군의 넓이의 합이 요 넓이랑 지금 똑같아요. 지금. 그건 어떻게 하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평행선을 이렇게 그으면 뭐 여기서 뭐 요 넓이나 요 넓이나 이런 거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중학교 때 이런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평행사 변형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아무데나 한 점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그어도 이 넓이가 전체 평행사 변형 넓이의 반절입니다, 그치? 왜? 요렇게 쪼개면 둘이 넓이 똑같고 둘이 넓이 똑같을 거니까. 좀 그 그림이죠, 지금. 요 평행사 변형 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 부분 넓이만 잘 구하면 됩니다. 파란색 부분 넓이만.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짱 귀찮네요. 그쵸?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짱 귀찮아요. 자, 요 직선의 기울기가 x좌표끼리 빼면 4-a분의 y좌표끼리 빼면 2고 그럼 직선식이 y는 x-4,2를 지나야 하니까 직선식이 이제 이렇게 생길 거고요. 요 직선식이 이제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 있잖아요. 요 직선 그냥 2,0과 0,2를 지나니까 그냥 심플하게 생겼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그쵸? 0,2하고 2,0 지난 직선이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뭐, 그치? 그래서 이제 둘이 연립을 하면 요 교점의 좌표를 뭔가 이제 식으로 이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둘이 연립을 좀 해볼게요.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4-a분의 2배 x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양변에 4-a를 이렇게 곱합니다. 2배 4-a는 2배 x 빼기 4 더하기 2배 4-,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통째로 없어지고요. a-6의 x 있는 거 다 좌변으로 이항하고 x 없는 거 이렇게 우변으로 남겨버리면 x는 6-a분의 8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저 열심히 그냥 잘 정리한 겁니다. x는. 그럼 y는 여기다 집어넣는 게 정신건강에 편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에 6-a분의 8 플러스 2니까 이게 얼마지? 그럼 6-a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12-2a인가요?
그럼 4-2a 이렇게 되겠네요. y좌표가. 따라서 이 점 뭐라고 놓을까? 이 점 q라고 놔볼까요? 여기를 q라고 놓으면 q의 좌표가 6-a분의 8, 6-a분의 4-2a입니다. 그쵸? 좀 귀찮지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PQB 삼각형 넓이 구할 거잖아. 세 점의 좌표가 뭐 A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세 점의 좌표를 어쨌든 A와 상수를 이용하여 다 표현을 했으니까 뭐 사선식 공식을 쓰든가 말든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볼까요? 여기를 그냥 계산하지 말고 6-a분의 8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럼 B의 좌표가 0,2고요. P의 좌표가 a,0이니까 나는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죠. 한 점을 원점으로 이렇게 보낼 거예요. 한 점을 원점으로. 걔를 평행이동시킨 만큼 전부 다 똑같이 평행이동시키면 되니까요. 얘도 그만큼 평행이동시키면 6-a분의 8에 6-a분의 -8 이렇게 됩니다. 이만큼 줄여버리면.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가지고 사선식 쓰면 되거든요. 저 삼각형 넓이는 즉 FA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의 절대값에 뭐 이렇게 곱하면 6-a분의 -8a 빼기 이쪽 방향으로 곱하면 6-a분의 -16인데 여기 플러스 16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보시면 그럼 2분의 1의 절대값에 6-a분의 a-6으로 바꾸면 부호를 바꾸고 해야 되니까 8 괄호 a-2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참고로 근데 내가 찾는 a는 이 a는 2보다 짧아요. 그쵸? 왜? 얘가 여기보다 여기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그치? 0보다 크고 2보다 작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음수고요. 2보다 작다고? 이것도 분명히 음수입니다. 그럼 전체식 자체가 무조건 양수가 되죠.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이 fx는 절대값 없이 그냥 쓸 수 있고요. 그럼 4a 빼기 8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을 이쁘게 정리를 하시면 fa는 a-6분의 6, 4, 24 빼기 8 하면 16인가요? 16 플러스 4 이렇게 바뀝니다. 대신 문자만 마지막에 x로 이렇게 고치시면 이게 내가 찾는 1번 문제의 답입니다. 글씨 좀 빼곡하게 좀 이쁘게 좀 쓸걸. 글씨를 너무 널찍널찍하게 써버렸네. 네? ABC 합은 그러니까 이 뭐 ABC 합은 네가 더해요. 26 나오겠죠? 그쵸? 26 같아 보이는데요. 그때 여기에 이제 다만 저 A 자리를 우리 X로 바꿔야 되니까 X가 0과 2 사이 숫자입니다. 또 하나 붙어야 돼요. 글씨를 너무 이렇게 개판으로 썼더니 자리가 없네요. 그림을 지울게요. 이제 그림 필요가 없거든요. 이번 문제 풀 때 그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지우고 이 자리에 2번 그 859의 2번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뚱뚱뚱. fx가 x 빼기 6분의 16 더하기 4고요. 0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하는데 루트 px하고 괄호 밖에 2가 빼져 있네요. 띵띵 fx 띵띵 q x 플러스 2 역시나 있잖아. 요 녀석을 내가 통째로 gx 역시나 요 함수를 hx라고 놓고 각각의 함수의 그래프로 문제를 풀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오키도키. 자, fx 그래프 먼저 그리시면 0부터 2까지인데 왜 이따구로 그림을 그려놨죠? 이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3분의 12, 3분의 4. 0 집어넣으면 3분의 4가 나오고요.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이 집어는 빵 나오네요.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이보다 작으니까 여기 빵꾸 뚫려 있고요. 여기도 빵꾸 뚫려 있어요. 이렇게. fx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 점근선이 6에 하나, 4에 하나 있기 때문에 점근선 왼쪽 아래 그려지려면 이렇게 위로 볼록인 곡선의 일부분이어야 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그리면 출발점이 0,-2이고요. 우리 문제에서 실수 PQ라고 했고 P-Q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물어봤으니까 그 말은 얘는 크면 클수록 좋고요. P는 Q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뺀 게 최대가 되려면. 그럼 P가 최대값이니까 일단 양수인 것 중에 찾아볼게요. 알았죠? 그럼 출발점이 0,-인데요. 여기서부터 오른쪽 위로 가야 되고요. P라는 녀석은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높아지거든요. 무리함수니까. 그러니까 폭이 이렇게 지나가야지만 fx보다 아래쪽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럼 P가 언제 제일 커지겠니? 이때가 제일 커지겠죠. 2컴마 지날 때. 아, 얘가 2컴마 지날 때 2를 집어넣으면 루트 2p 빼기 2가 빵일 때. 따라서 P의 최대값은 4예요. 그렇죠? 최대값은 4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녀석은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q인 직선이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 2,0이 뭐 이쯤 있을 건데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번에 fx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직선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를 요렇게 지날 때가 q가 최소일 때입니다. 그렇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때 이제 뭐 0,3분의 4 0,3분의 4를 집어넣으면 이제 이 q는 3분의 4니까요. 얘가 3분의 2가 나오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빼시면 최대값은 이제 3분의 12에서 3분의 10이 나오겠네요. 이런 답이 나옵니다. 이게 2번의 답입니다. 아, fx만 계산해서 fx만 답이 맞았으면 2번 답도 당연히 맞았을 거고. 여기서 어디 뭐 산수 틀려서 fx 틀렸으면 뭐 나도 몰라요 뭐. 참, 그러니까 이런 계산에 요새 나이 먹고 자신이 없어져가지고 걱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심호흡을 크게 한 2번 정도 하시고요. 866번을 맞이하기 전에는 심호흡을 2번 정도 크게 하신 다음에 이제 문제를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게 그냥 문제가 어려워요. 알았죠? 무슨 문제가 어렵냐? 정사각형 개수, 뭐 사각, 하여튼 뭐 만족하는 사각형의 개수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원래. 자, 그림을 왕왕 크게 그릴 건데요. 필기하시는 분들도 그 책을 가로로 돌려서 옆에다 길게 그림을 그려 놓으셔야 일단 필기하지 말고 쭉 들어봐. 이건 쭉 들어. 왜냐면 필기할 엄두가 좀 안 날 수도 있어요. 866번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n은 자연수. 얘를 만족하는 집합인데 집합이 순서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이상 n 이하고요. 그 다음에 0 이상 y가 2분의 루트 2x 더하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정사각형들 중에서 그러니까 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점들로 만든 정사각형의 개수 각 조건 가는 x좌표 y좌표가 다 정수고 한 변 길이가 2 이하여야 한답니다. 자, 한 변 길이 2 이하인 정사각형들 내가 그려보면 이렇게 한 변 길이가 1짜리로 만든 이런 정사각형들이 있고요. 그렇죠? 한 변 길이가 1짜리로 만든 정사각형이 있고요. 당연히 한 변 길이가 2짜리 정사각형도 있겠죠. 그렇죠? 2 이하라니까요. 근데 한 변 길이가 이런 거 루트 2짜리도 있습니다. 루트 2짜리. 한 변 길이가 이렇게 루트 2짜리 정사각형도 2 이하죠. 그렇죠? 이거 말곤 없어 보여요. 그렇죠? 두 칸 한 칸 한 변 길이 루트 5인데 그건 한 변 길이가 캠코더 왜 초점이 안 맞을까요? 오씨, 왜 그래?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범죄 저지른 사람 집단도 아니고. 뭔데? 오케이. 자, 어쨌든 자 부지런히 풀어야 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각형이 있고요. 자, FN이 즉 다음 세 가지 종류 사각형이 99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자연수 n의 최소값이 아니고요. 최소값이 아니고요. n이 커지면 사각형이 늘어나는데요. 아, 늘어나면 안 되는구나. 99개에서 더 늘어. 최대값이면 안 돼. 미안해. 자, 둥둥둥둥둥둥둥둥. 그래서 이 함수를 그릴 거예요. 이 무리함수를 일단 하나 그려놓을 건데,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어차피 이쪽은 관심 없고 마이너스 1,0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거든요. x절편부터 보면 x절편이 질문 여기다 몇 집어넣어야 1 나올까요? 그것만 찾아볼까? 우리 몇 집어넣어야 1 나올까요?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겠죠. 그렇죠? 1,1을 지난다고 이렇게 여기를 지나는 이제 요렇게 생겨먹은 함수예요. 요렇게 생겨먹은 함수 1,1을 지나요. 근데 몇 집어넣어야 2 나와요? 얘 2 나오려면 4, 16, 14, 7 그치? 7 즉 쫑쫑쫑쫑쫑쫑쫑 가다가 2, 3 몇 집어넣어야 된다고? 7 7부터 여기를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내가 y좌표가 그럼 얘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만 점을 찍을 거잖아. 그치? 그리고 0 이상에만 점을 찍을 거고 여기 역시나 이쪽은 왜 안 그렸냐? 0 이상인 것만 점을 찍을 거니까 점을 여기서부터 이런 데들이 점이 다 찍히긴 할 건데 점이 여기는 찍힐 건데 얘는 위에 없어. 그치? 얘보다 위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점이 여기도 찍힐 건데 점점점 하다가 7부터 2층에 드디어 점이 y좌표가 2인 순간에 점이 찍히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8일 때도 점이 여기도 찍히고 여기도 찍히고 여기도 찍히고 9일 때도 여기도 찍히고 여기도 찍히고 여기도 찍히고 당분간 계속 이런 체제를 유지해 가다가 몇 집어넣어야 3 나와요? 6, 36, 17 집어넣어야 됩니다. 딱 17부터는 여기도 찍히고 1일 때도 찍히고 2일 때도 찍히고 3일 때도 찍혀요. 마지막 16일 때까지만 해도 여기밖에 안 찍혔습니다.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자, 예를 들어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F16을 한번 구해볼게. F16을 딱 여기까지만 이 점은 없다고 치고 알았지? 즉 이 점들만 가지고 사각형이 몇 개 있는지 세볼게. 알았지? 첫 번째 한 변 길이가 1짜리 사각형이 여기서 처음 출발해서 얘 없어요. 여기서 마지막 딱 끝나겠지. 그치? 여기 x좌표가 15겠죠. 그쵸? 그럼 요 맨 밑에 층에 x좌표 왼쪽 아래를 기준으로 1부터 15까지니까 15개가 있습니다. 그치? 2층은 여기서 시작하겠죠. 그 위에 있는 녀석은 여기서 시작해서 얘도 여기서 딱 끝날 겁니다. 그쵸? 그럼 7부터 15까지니까 9개가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루트 2자리는 이런 데 없고요. 언제 처음 생기냐? 루트 2자리는 여기에 처음 생깁니다. 얘를 기점으로 여기에 처음 생깁니다. 이제 그렇죠? 그럼 그 가운데 있는 점을 기점으로 7부터 이 점은 없으니까 어디가 끝이냐? 여기가 끝이에요. 지금 딱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생긴 게 끝이니까 여기가 끝입니다. 그치? 그럼 역시나 7부터 15까지니까 똑같이 9개가 있겠죠. 그쵸? 한모서리가 2짜리 사각형은 한모서리가 2짜리 2 이하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마지막 끝나는 것도 역시 가운데 왼쪽을 7부터 세기 시작하면 여기서 끝날 건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왼쪽 아래가 14죠. 그쵸? 7부터 14까지만 몇 개야? 8개 있네. 8개 있습니다. 아직 100개 뭐 택도 없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99개 이하가 돼야 되니까 100개 가까이 쭉 더 가세요.
쭉 더 가서 다음 4 나오려면 몇 집어넣어야 돼요? 31. 31 집어넣으면 4가 나와요. 그럼 1, 2, 3, 4. 그 다음 것도 1, 2, 3, 4. 그럼 여기 딱 30. 네, F 30 보여볼게요. 경계인 지점들까지 이제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자, 그럼 1층은 여기가 끝입니다. 일자리 사각형의 1층은 1부터 29까지죠, 그렇죠? 그럼 29개고요, 그렇죠? 2층은 여기서부터니까 7부터 똑같이 29까지니까 6개 더 부족한, 얘보다 6개가 딱 더 부족하니까 23개. 3층은 여기서 시작해서 똑같이 여기서 끝나겠죠, 그렇죠? 그럼 13개. 이거 다 더하면 몇 개예요? 65개. 자, 일단 이거 65개고, 루트 2자리는 여기서 시작해서 7부터 가운데 숫자니까 얘까지 세야 되죠. 7부터 29까지 23개. 근데 이제 위층에도 있습니다. 위층에도 여기도 있죠. 여기서부터 셀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면 여기까지 셀 수 있겠죠. 딱 여기까지. 그럼 이제 17부터 29까지 13개. 이렇게 세면 이게 몇 개예요? 36개. 두 개 더하면? 봐봐. 일단 근데 잘 봐. 근데 아직 덜 셌어요. 2자리. 한 모서리가 2자리도 7부터 여기까지인데 28까지. 7부터 28까지 몇 개? 22개. 그 다음에 2층짜리도 여기서부터 왼쪽 아래 17부터, 대신 17부터 얘는 저 역시 28까지, 그치? 16을 빼야 되니까요. 12개. 몇 개예요 여기? 34개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더하면 몇 개입니까? 135? 60, 120, 135, 그치? 135개예요. 그렇죠? 자, 그럼 36개를 빼야 되는데 봐봐. 점을 딱 29까지 세버리면 요 한 칸짜리 사각형이 무려 3개가 빠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 이 루트 2짜리 2개, 분홍색 2개에서 7개가 빠집니다. 그치? 점 하나 줄일 때마다 7개가 빠져요. 근데 7개씩 딱 5번 줄이면 35개가 됐죠. 이해돼? 아, 5개 줄였다는 건 30, 29, 28, 27, 26까지 줄였다는 거예요. 그치? 즉, F25가 딱 100개야. 이해돼? 그럼 나는 24까지 딱 관찰했을 때가 99개 이하다라고, 이하를 만족시키는 n 중에 제일 큰 녀석이겠지. 왜 n이라는 게 내가 관찰할 x좌표의 끝을 관찰하는 거니까 내가 찾는 n값의 최대값은 24까지여야 합니다가 답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경계인 지점을 찾아서 여기 아직 택도 없네, 100개 택도 없네, 그 다음 거 셌더니 100개를 넘어가네, 몇 칸을 앞으로 당겨와야 될까요?를 생각을 해서 세주시자는 얘기죠. 원본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는 좀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정사각형의 개수를 다 세야 돼요. 한 변 길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애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애들이. 이런 사각형 있잖아. 이거 하나를 더 세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걔보다는 조금 쉽게 내겠다고 한 변 길이가 2 이하입니다 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그래도 막 문제가 쉽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알아는 듣겠지. 인상표 뭔가 이렇게 인상해. 알아는 듣겠죠. 그렇죠? 알아는 듣겠어요. 그렇죠? 자, 867번은 디귿번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수가 있는데 실수 x1, x2가 이렇게 있어서 f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fx1 fx2 이런 식을 보면 fx가 아래로 볼록이구나, 이걸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봅시다. 함수 위에 아래로 볼로깅을 하나 그려놓고 해볼게. 두 점을 잡아요. x1과 고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고 상위권이 되고 싶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친구들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하는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fx1이고요. 얘가 fx2겠죠. 그쵸? 둘이 연결한 선분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 선분에 중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중점이. 그럼 중점의 x좌표가 얼마인데? 당연히 x좌표의 중점이겠죠. 중점의 y좌표가 얼마인데? 당연히 y좌표의 중점입니다. 그치? 근데 여기 봐봐.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는 x좌표가 이때 함수 위에 점이 여기 생기지. 그치? 얘를 함수에 집어넣은 요 점의 y좌표가 2분의 x1 플러스 x2를 함수에다 집어넣은 값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더 작은 게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반대로 봐봐. 이게 더 커지면 위로 볼록이다. 왜? 위로 볼록이게 그려봐봐. 그리면 여기가 바뀌잖아. 여기가 이 분홍색 점이 여기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치? 두 개가 같아. 그럼 뭐야? 직선인 거야. 그래프가. 지금 알았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라는 거고. 867번의 디귿번 보기가 그래서 문제가 되게 어렵게 써져 있는 것 같은데 C만 빼먹었어. C만. 디귿번 양변에 디귿번의 좌변에도 2C를 더하고 우변에도 2C를 더하잖아. 그럼 디귿번이 양변에 2C를 더하면 딱 이렇게 생긴 겁니다. fx1 플러스 fx2는 2배 디귿번이 딱 이렇게 생긴 걸 알아야 돼. 그래서 2로 딱 날려서 이가 딱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이씨. 근데 얘는 내가 말했지 아까 저쪽 거 봐봐. 이제 위로 볼록인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래프가 루트가 왜 이렇게 더해져 있지? 루트 안에가? 루트 안에 더해져 있어도 똑같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거니까 디귿번 틀렸다는 얘기죠. 미친놈! 2분의 x1 플러스 x2를 집어넣는 게 더 크면 지금 우리 문제에서 얘가 더 크다고 써져 있는 거 아닌가? 아래로 블록이면 이게 더 작아야 되는데 디귿번 잘못된 거 아닌가? 디귿번 답 틀린 거 같은데 그럼? 디귿번 틀려요? 디귿번 틀려 얘들아. 디귿번 틀려. 디귿번 틀리다니까? 진짜 되게 됐어요. 위에 거 하나하나 해가지고 x1과 x2 두 개를 잡아서 디귿번 틀린데 그럼 무조건 틀린데? 왜냐면 얘는 위로 볼록을 의미하는 식이거든요. 그렇잖아. 얘가 더 클 때가 아래로 볼록인데 얘가 더 크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디귿번. 하여튼 디귿번 거짓입니다. 그렇죠? 답이 해설도 봐봐. 멍청이. A가 음수죠 지금 얘들아.
그쵸? 아닌데? 아래로 내려가니까 A가 음수죠, 그쵸? 아이고 멍청이. 디귿번은 얘들아, 자 내가 문제 다시 써줄게. 지금 루트 이거를 이게 맞네요. 내가 이거 A를 생각 안 해서 그래. A를 얘가 지금 B 곱하기 2분의 x1 플러스 x2 이렇게 써져 있고요. 플러스 2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양변에 일단 첫 번째로 있잖아. 2c씩 더해요. 2c를 이렇게 더해서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루트 bx1 플러스 2 플러스 c 하나 루트 bx2 플러스 2 더하기 c 하나 띵띵 루트 b 곱하기 2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2분의 더하기 c인데요. a가 없어요. 지금 a가 음수잖아요. 양변에 a를 이렇게 곱하는 순간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죠? a가 음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걸 감안 안 했습니다. 이렇게 써놔야 이게 fx1이고 이게 fx2죠. 지금 나누기 2고요. 그래야 이게 지금 f 2분의 x1 플러스 x2입니다. 지금 우리 문제 부등식은 그렇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 그래프가 지금 눈으로 봐도 아래로 볼록이니까 디귿번 참인 겁니다. a를 내가 안 곱해줬네. a가 음수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안해요. 자 868번 볼게요. 자 이거는 막 문제가 막 어렵다기보다 일단 아주 정석적인 방법은 제곱을 시켜서 이제 푸는 방법이 사실 가장 정석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몇 번? 868번? fx가 4x 빼기 루트 1 빼기 x 제곱인데 당연히 정의역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여야겠죠. 왜냐하면 모든 루트가 씌워져 있는 함수의 정의역은 루트 안에가 0 이상일 때만 정의됩니다.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요. 자, 내가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두 개의 함수를 그릴 건데요. 원점을 지나서 그려야 되는데 원점을 다시 엄청 가파른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원점이 이렇게 y는 4x를 하나 그릴 거고 이 반원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 놓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그려서 봐봐 얘랑 얘를 그린 거죠. 지금 얘랑 얘를 그린 거예요. 두 함수값의 차이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최대최소를 물어보는 거야. 이제 이런 거야. 그럼 이 값이 최대가 되기 위해선 얘가 얘보다 위에 있으면서 간격이 제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돼. 최소가 되기 위해선 얘가 얘보다 위에 있으면서 간격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돼. 그럼 음수이면서 간격이 차이가 크게 나올 거니까. 간격이라는 게 뭔데? 내가 이쯤 관찰하고 싶어. 이쯤 관찰하고 싶으면 요 지점을 관찰하고 싶으면 요 길이를 말하는 거죠. 요 길이. 오케이? 그럼 이 최대값은 그냥 너무도 당연히도 오른쪽 끝에서 이때만큼 간격이 큰 게 없어요. 지금. 그렇지? 직선이 곡선보다 지금 원보다 위에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처럼 간격이 큰 게 없습니다. 얘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얘는 점점 내려가고 있으니까 즉 x가 1일 때가 최대예요. 최대값을 갖고요. 그 최대값은 있잖아. 니들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가 나옵니다. 최소값은 이게 단정 지을 수 없어. 왜? 여기도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얘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얘들아 봐봐. 언제가 제일 간격이 뭐냐면 얘랑 평행한 직선을 딱 갖다 붙였을 때. 그렇잖아. 요 간격이 제일 멀 때는 얘랑 평행한 직선, 기울기가 4짜리 접선이 딱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일 멀죠. 여기서부터 생긴 게 제일 멀지.
다시 봐봐. 그럼 이렇게 그려볼게.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 이렇게 세로 길이가 제일 짧을 때가 언제냐면 평행한 접선. 이때가 세로 길이가 제일 짧죠. 왜? 이때가 수직거리도 제일 짧으니까요. 세로거리 다른데 선생님 다른 데서는요? 이 길이는요? 아니 그때 이 길이가 이렇게 하면 둘이가 닮음일 텐데 보나마나. 그치? 이 길이가 짧아야 얘도 짧아질 거 아니야. 언제 짧겠어? 얘랑 평행한 접선이 딱 접하는 그 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되게 당연해 보이죠. 저렇게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래 알았지. 되게 당연한 거야. 평행한 접선. 근데 우리가 얘가 기울기가 4인 걸 아니까 이 녀석을 y는 4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평행한 접선일 때 접점을 찾는 거지. 이 점의 x좌표만 찾으면 돼 내가. 그럼 어쨌든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n은 지금 y절편이니까 y절편은 양수예요 지금. 0,0에서부터 저 직선 4x 빼기 y는 0 플러스 n은 0까지 거리 루트 17분의 n의 절대값인데 걔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치? 그럼 n이 루트 17일 때. n이 루트 17일 때라는 말은 있잖아. 접점 실제로 찾아야 되는데 여기 접점. 요 원하고 4x 플러스 루트 17하고 계산하기 귀찮네 아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잘 봐야 돼. 얘들아 잘 봐야 돼. 조금 그리면 크게 그릴게. 요 그리가 1이고 난 요 점의 좌표를 찾고 싶어요. 그쵸? 요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일 겁니다. 왜? 요 직선 기울기가 4인데 걔랑 접하니까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1대 4대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비율이 1대 4대 루트 17이라는 거거든. 그럼 정확히 1대 17이라는 거니까요. 그쵸? 1대 루트 17. 요 길이가 실제 길이가 그럼 루트 17분의 1이라는 얘기고 요 실제 길이는 루트 17분의 4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x좌표가 이 점의 x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요 길이에 마이너스 붙인 게 즉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루트 17분의 4일 때가 최소값을 갖는 상황이고 그건 귀찮아도 저기다 한번 좀 집어넣자 이겁니다. 이게 최소값이에요. 숫자가 왜 이렇게 안 예쁘죠? 왜요? 줄 4x에다 따라가도 둘이 편한 게 답이 없어. 마이너스 루트 17분의 16이고요. 빼기 17분의 16을 집어넣으면 뭐라고? 아이 3 어디 갔지? 그러면 있잖아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이 직선을 그려야 돼. 이 직선을. 그러니까 기울기가 3분의 4x짜 이 직선이 4x가 아니라 3분의 4x짜리를 그려놓고 그러니까 3분의 4x랑 접할 때를 역시 또 찾는 거죠. 왜냐면 얘를 바꾸고 이 앞에 개수가 붙으면 이걸 반원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요 녀석의 최대 최소에다가 3배를 곱한 게 최대 최소일 거여서 그렇지. 어쨌든 3이 없다고 하면 이게 답이야. 알았지 얘들아? 3이 있다고 하면 3으로 묶어서 이 함수랑 이 함수 그래프 그려서 푸시면 돼요. 알았죠? 아이고 씨 나쁜 선생. 자, 아이고 처음 썼을 때 그때 말했어. 자, 이거는 니네 책임도 한 0.5% 정도는 있어. 자, 얘기해줘야 돼. 어쨌든 3일 때 3 묶어내서 풀면 돼요, 얘들아. 알았지? 미안해요. 자, 어쨌든 방법은 알려드렸으니까 자 70번 봅시다. 오!
다음 주 언제? 다음 시간 언제지? 월요일 날. 되게 미안한 부탁인데 한 시간만 일찍 올 수 있어? 오기 싫어, 있고 없고 막 이렇게 좋고 싫고 말고 있냐 없냐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아 뒤에 이거랑 뒤에 몇 문제를 더 골라서 또 더 다음 주에 딱 한 시간만 더 나에게 줄 수 없겠니? 어때 서연아? 시간 돼요. 그쵸. 강균이 어때? 돼요? 돼요? 우리 다음 주에 딱. 근데 이거 한 시간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거 개인 중 일단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내가 또 질문을 받을 건데 내가 풀어줘야 되는 문제를 일단 다 못 풀었으니까 일단 내가 이건 진짜 꼭 풀어줘야 된다. 왜냐면 뒤에 몇 개 문제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또 경우의 수 순혈조합 이거 풀다 보면 막 욕 나와가지고 욕하면서 풀어야 되거든. 이거 다음 시간에 우리 딱 한 시간만 더 일찍 해가지고 이거를 좀 끝을 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없어요.